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으로 하루아침에 퇴직 통보를 받고 삶의 끝이라 믿었던 한 노년의 통역사. 하지만 그의 인생은 뜻밖의 반전으로 바뀌었습니다. 토트넘이 냉정하게 등을 돌린 순간 손흥민은 그분은 제게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라며 계약서에 특별 조항을 넣어 끝까지 함께 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에 다시 빛을 비춰준 진짜 의리, 그리고 따뜻한 인간미. 과연 이 눈물겨운 이야기는 어떻게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63세 20년 경력의 영국인 통역사 에단 밀러입니다. 20년의 경력과 단 7일의 정리 기간. 토트넘 구단 회의실 책상 위에 놓인 서류 한 장이 제 인생 전부를 숫자로 압축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검은 글씨가 또렷했어요. 2025년 4월 15일부로 계약 종료. 7일 내 개인 물품 정리 요망. 단장의 입술이 움직였지만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죠. 심장만 둔탁하게 울렸습니다. 효율성 개선이 필요합니다. 단장이 말했어요. 재무팀 직원 3명이 뒤에서 노트북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저는 의자 끝에 걸터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었어요. 떨림을 숨기려 했지만 엄지손가락이 멈추지 않았죠. 창밖으로 토트넘 훈련장 잔디가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아침 밟았던 그 길이었어요. 20년간 한국 선수들의 목소리를 옮겼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성, 김민재, 황희찬 그리고 손흥민까지. 단장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물론 인정합니다. 하지만 구단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젊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요. 젊고 효율적인.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결국 나이가 문제였던 거죠. 63세라는 숫자가 20년 경력보다 무거웠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어요. 7일이면 충분합니까? 제가 물었죠. 단장은 대답 대신 회의실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왔을 때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내에게 문자를 보냈죠. 오늘 일찍 들어갑니다. 손가락이 떨려서 3번 만에 전송 버튼을 눌렀어요. 훈련장 쪽에서 선수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돌릴 수가 없었죠.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뭉치, 펜 몇 자루, 그리고 손흥민과 찍은 사진 한 장. 2015년 첫 만남 때 찍은 거였어요. 23살 청년이 수줍게 웃고 있었죠. 에단 씨, 잘 부탁드립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그는 팀의 주장이고 저는 7일 내 짐을 싸야 하는 사람이 됐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이었어요. 에단, 오늘 회의 어땠어요?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괜찮았어. 별일 아니야.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왔죠. 그럼 내일 봐요. 통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놨어요. 화면에 그의 이름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를 껐습니다. 침묵만 남았어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죠. 63세. 7일. 정리.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됐습니다. 집 앞에 차를 세웠을 때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제 표정을 본 그녀가 물었죠. 저는 차에서 내려 그녀를 안았습니다. 해고됐어? 그렇게 말하자 가슴속이 텅 비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0년을 떠올렸어요. 통역 횟수 5,000회. 기자회견 1,200건. 인터뷰 3,800건. 모두 숫자로 정리됐죠. 하지만 단 하나 숫자로 셀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신뢰였어요. 선수들이 제게 보낸 눈빛, 악수할 때 느껴진 온기, 그리고 에단이 있어서 다행이야라는 말. 그게 전부였죠. 그런데 이제 그것들도 7일 안에 정리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훈련장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선수들이 몸을 풀고 코치진이 전술판을 들고 있었어요.
저는 구석 벤치에 앉아 클립보드를 무릎에 올려놨죠. 하지만 한 글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손흥민이 멀리서 손을 흔들었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그가 달려왔습니다. 에단, 어제 전화할 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어요. 무슨 일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사람의 거짓말은 통하지 않았어요. 에단. 그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해주세요. 저는 클립보드를 내려놨어요. 해고됐어. 7일 내로 정리하래. 그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뭐라고요? 목소리가 낮아졌죠. 누가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구단이야. 효율성 개선이 필요하대. 제가 대답했습니다. 손흥민은 뒤돌아섰어요. 주먹을 쥐었죠. 지금 단장실 갑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어요. 손흥민 안 돼. 내가 나서면 문제만 커져. 하지만 그는 제 손을 부드럽게 떼어냈습니다. 에단, 당신은 10년 동안 저를 지켜줬어요. 이번엔 제 차례입니다. 15분 뒤 구단 본관 2층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흥민과 단장이 회의실 안에 있었어요. 문이 열려 있었죠. 복도에 서 있던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멀리서 지켜봤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10년을 함께한 동료를 이렇게 버리겠다는 겁니까? 손흥민의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단장이 책상에 앉아 팔짱을 꼈어요. 손 선수, 이건 경영 판단입니다. 감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에요. 손흥민은 책상을 손바닥으로 쳤습니다. 쿵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죠. 감정이 아닙니다. 그가 말했어요. 신뢰입니다. 에단 없이 제가 여기서 어떻게 10년을 버텼겠어요? 매 경기, 매 인터뷰, 매 순간 그분이 제 목소리를 세상에 전달했어요. 단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해합니다. 하지만 구단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럼 저도 떠나겠습니다. 손흥민이 말했어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죠. 단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손흥민은 한 발짝 다가섰어요. 에단을 해고하신다면 저도 이 팀에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이적 시장 열리면 바로 옵션 찾겠습니다.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이럴 수가 없었죠. 그가 저 때문에 팀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회의실로 뛰어갔어요. 손흥민, 그만해. 제가 소리쳤죠. 하지만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단장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손 선수, 진정하십시오. 이건 협박입니까? 손흥민은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협박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에단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에요. 그분은 제 목소리이자 제 신뢰이자 제 가족입니다. 그분 없이 저는 이 구단에서 한마디도 할 수 없어요. 재무팀 직원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손 선수, 계약 조항을 확인해 보시죠. 일방적인 이적 요구는 손흥민이 말을 끊었어요. 조항 따위 필요 없습니다. 이적료 포기하고 나가도 됩니다. 단장의 이마에 땀이 맺혔죠. 손흥민은 팀의 얼굴이었어요. 그가 떠나면 구단 가치가 추락할 게 뻔했습니다. 일단 논의하겠습니다. 단장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죠. 한 주 시간을 주십시오. 손흥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하나여야 합니다. 에단이 남거나 제가 떠나거나.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은 건 저뿐이었어요. 무릎이 후들거렸죠. 손흥민이 나왔습니다. 그의 눈가가 붉었어요. 에단, 괜찮아요. 제가 해결할게요. 저는 그를 껴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목이 메었죠. 그날 오후 훈련장은 술렁였습니다. 선수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군거렸어요. 저는 구석에 앉아 손을 떨며 커피를 마셨죠. 손흥민은 평소처럼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슈팅할 때마다 공이 더 강하게 날아갔어요. 분노가 발에 실렸죠. 해가 지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어땠어요?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죠. 손흥민이 구단과 싸웠어. 나 때문에. 아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친구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는지 아시잖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큰 희생이야. 그날 밤 잠들기 전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손흥민이었어요. 에단 걱정 마세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63세 인생에서 이런 신뢰를 받을 줄 몰랐죠. 15분의 항의가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구단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훈련장에 나갔지만 단장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죠. 손흥민은 훈련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제 쪽을 돌아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요라는 무언의 신호였죠.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현관에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신인 이름이 없었어요. 저는 상자를 들고 거실로 들어갔죠.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뭐예요? 저는 테이프를 뜯었어요. 안에는 편지 한 장과 낡은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글씨였죠. 에단에게. 이걸 들어보세요. 10년 전 제 목소리입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스피커에서 잡음이 흘렀죠. 그리고 젊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손흥민의 목소리였어요. 2015년 23살 때의 그였죠. 에단 씨, 오늘 첫 인터뷰 정말 고마웠어요. 제가 영어를 못해서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당신이 제 말을 듣고 기다려주고 정확하게 전달해줬어요. 마치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죠. 사람들은 통역사를 그냥 말 옮기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에단 씨는 달랐어요. 제가 긴장하면 천천히 기다려줬고 제가 농담하면 웃으며 분위기를 풀어줬어요. 단어를 옮기는 게 아니라 제 감정까지 전달해줬죠. 녹음기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졌죠. 10년 후에도 우리가 함께 있을까요? 저는 그러길 바래요. 왜냐하면 에단 씨는 제 목소리가 아니라 제 마음을 세상에 옮기는 사람이니까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서 혼자였을 거예요. 녹음이 끝났습니다. 거실에 침묵만 남았어요. 저는 녹음기를 무릎 위에 올려놨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10년 전 그 청년이 이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이었는데 말이죠.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들어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동안 간직했대. 이걸. 아내는 제 손을 잡았죠. 그 친구에게 당신은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에요. 가족이죠. 편지를 펼쳤습니다. 손흥민의 글씨가 빼곡했어요. 에단, 당신은 제게 영어를 가르쳐 준 게 아니에요. 신뢰를 가르쳐 줬죠. 이곳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당신도 아실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왔고 당신은 영국에서 왔어요. 우리는 같은 이방인이었죠. 그래서 더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글씨가 흔들렸습니다. 그가 울면서 썼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구단이 당신을 버렸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5,000번의 통역, 1,200번의 기자회견, 3,800번의 인터뷰. 그 모든 순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꿨어요. 저처럼요. 그러니까 7일 안에 정리하라는 말 따위 신경 쓰지 마세요. 당신은 정리될 사람이 아니니까요. 마지막 문장이 진하게 써져 있었습니다. 에단, 당신은 저의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편지를 내려놨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10년 동안 함께했지만 그가 저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몰랐죠. 통역사와 선수. 그 관계 이상이었던 겁니다. 저는 녹음기를 다시 들었어요. 23살 청년의 목소리가 또다시 흘렀죠.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에단 씨.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죄책감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손흥민에게 빚만 졌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편지를 읽고 나니 제가 그에게 준 것도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뢰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 신뢰를 10년 동안 녹음기에 담아 간직했던 거죠. 저녁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흥민이었어요. 에단, 녹음기 들었어요? 저는 목이 메어 대답하지 못했죠. 들었어. 겨우 말했습니다. 그가 웃었어요. 창피하죠? 23살 때 목소리 너무 어려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야. 가장 진실한 목소리였어.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저녁을 차렸지만 식욕이 없었죠. 대신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가슴에 박혔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63세 얼굴에 주름이 깊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죠. 7일 정리 통보를 받았을 때의 상실감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다른 감정이 자리 잡았어요. 책임감이었죠. 손흥민이 저를 이렇게 믿는데 저는 무너져서는 안 됐습니다. 녹음기를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다시 떠올랐어요.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죠. 10년 전 그 목소리가 지금의 저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습니다. 이틀 뒤 모든 게 터졌습니다. 아침 7시 휴대폰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저는 잠결에 화면을 봤죠. 메시지 47개, 부재중 전화 12통. 손가락으로 화면을 내리자 링크들이 쏟아졌습니다. BBC, 가디언, ESPN, 스포츠조선. 모두 같은 제목이었어요. 토트넘 20년 베테랑 통역사 해고 논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기사를 열었어요. 첫 문장이 눈에 박혔죠. 토트넘 호스퍼가 63세 베테랑 통역사 에단 밀러를 단 7일 정리 통보로 해고하며 구단의 비정함이 도마 위에 올랐다. 손이 떨렸습니다. 누가 언론에 흘렸을까요? 기사는 계속 이어졌어요. 20년간 5,000회 이상 통역을 담당한 밀러는 손흥민을 비롯한 한국 선수들의 목소리를 세계에 전달한 핵심 인물이었다. 그러나 구단은 효율성 개선을 이유로 그를 일방적으로 해고했다.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굳었죠. 세상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이건 제가 원한 게 아니었죠. 조용히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 전 세계가 알게 됐습니다. 오전 9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기자였어요. 밀러 씨, BBC 스포츠입니다. 잠깐 인터뷰 가능할까요? 저는 전화를 끊었죠.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가디언이었어요. 토트넘의 결정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또 끊었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 언론이었죠. 손흥민 선수와의 관계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휴대폰을 거실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가 커튼을 열었죠. 집 앞에 카메라가 보였습니다. 기자 2명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겠어. 하지만 이제 숨을 곳이 없어. 오전 11시 SNS가 폭발했습니다. 트위터에 해시태그가 올라왔어요. 샵세이브 에단 샵 토트넘 쇠임. 팬들이 구단을 비난하기 시작했죠. 20년을 함께한 사람을 7일 만에 버리다니. 에단 밀러 없었으면 손흥민 인터뷰도 없었다. 나이 차별 아니냐? 댓글이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기사를 하나씩 읽었어요. 가디언 기사는 더 상세했죠. 밀러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었다. 그는 문화적 가교였다. 한국 선수들이 영국 언론과 소통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섬세한 언어 감각 덕분이었다. 토트넘이 20년을 하루아침에 버렸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손흥민은 구단과 격렬히 항의했으며 밀러의 해고 철회를 요구했다고 전해진다. 저는 화면을 껐어요. 손흥민 이름까지 나왔죠. 이제 그에게도 피해가 갈 겁니다. 정오 토트넘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에단 밀러와의 계약 종료는 구단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며 개인적 감정과는 무관합니다. 우리는 그의 20년 공헌에 감사하며 원만한 이별을 바랍니다. 원만한 이별. 그 단어가 비웃는 것 같았어요.
저는 노트북을 덮었죠. SNS 반응은 더 격렬해졌습니다. 경영 판단이라는 핑계로 사람을 버리는구나. 원만한 이별. 7일 통보가. 팬들의 분노가 댓글로 쏟아졌어요. 오후 2시 손흥민이 전화했습니다. 에단 괜찮아요? 목소리가 침착했지만 걱정이 묻어났어요. 저는 한숨을 쉬었죠. 언론이 난리야. 내 이름까지 나왔어. 그가 짧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신경 안 써요. 중요한 건 에단이에요. 하지만 손흥민, 이건 너무 커졌어. 전 세계가 알게 됐어. 제가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죠. 에단, 그게 바로 제가 원한 거예요. 세상이 알아야 해요. 구단이 뭘 했는지.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언론에 흘렸어? 그가 대답했어요. 아니요. 하지만 막지도 않았어요. 진실은 숨겨져선 안 되니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답답했죠. 오후 4시 한국 언론이 더 크게 다뤘습니다. 포털 사이트 메인에 기사가 떴어요. 손흥민이 지킨 63세 통역사 토트넘은 버렸다. 댓글이 1만 개를 넘었죠. 역시 손흥민 의리가 있다. 토트넘 진짜 실망이다. 에단을 지켜야 한다. 한국 팬들까지 가세하자 이슈는 더 커졌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이 모든 게 현실 같지 않았죠. 사흘 전만 해도 조용히 정리하고 떠날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전 세계 헤드라인에 제 이름이 올라 있었습니다. 굴욕감이 밀려왔어요. 63세 인생 마지막에 이렇게 소란스럽게 떠나야 하다니. 저녁 7시 아내가 저녁을 차렸습니다. 먹어요.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죠. 입맛이 없어. 아내는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세상이 진실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그녀를 봤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어. 손흥민까지 곤란해질 텐데. 그 친구는 괜찮을 거예요. 아내가 말했죠. 오히려 당신을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 포크를 들었습니다.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오직 헤드라인만 맴돌았죠. 토트넘이 20년을 버렸습니다. 밤 10시 마지막 기사를 읽었습니다. ESPN이었어요. 에단 밀러 사태, 스포츠계 나이 차별 논란 점화. 기사는 더 깊이 파고들었죠. 63세라는 이유만으로 20년 경력이 무시됐다. 이는 비단 토트넘만의 문제가 아니다. 스포츠 산업 전반에 만연한 나이 차별의 단면이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어둠 속에서 오늘 하루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죠. 47개 메시지, 12통 전화, 수천 개 댓글, 그리고 전 세계 헤드라인. 모든 게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더 큰 파장이 올까? 두려움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모든 게 조용해졌습니다. 언론은 여전히 떠들었지만 구단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저는 집 안에만 있었죠. 밖에 나가면 카메라가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손흥민도 연락이 뜸했습니다. 훈련에 집중한다는 짧은 문자만 왔어요. 오후 3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저는 망설이다 받았죠. 에단 밀러입니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러 씨, 저는 MLS LAFC 사무국 디렉터입니다. 잠깐 통화 가능할까요?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LAFC요? 제가 되물었죠. 네. 손흥민 선수 이적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디렉터가 말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제가 왜 그건과 관련이 있죠? 디렉터는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말했죠. 손 선수가 조건을 하나 제시했습니다. 당신이 함께 오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고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저는 다시 물었어요. 디렉터가 천천히 설명했죠. 손 선수는 이적 협상 중 계약서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에단 밀러 전속 통역사 고용 조건. 이게 없으면 사인하지 않겠답니다.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게 가능한 건가요? 제가 물었어요. 디렉터는 웃었습니다. 가능하게 만들어야죠. 손 선수는 MLS 역사상 최고 영입이 될 선수입니다. 우리는 그의 조건을 받아들일 겁니다. 언제 결정되나요? 제가 물었죠. 이번 주 아닙니다. 계약서 최종안이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통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무릎 위에 올려놨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손흥민이 저를 위해 이적 조건에 제 이름을 넣었다니. 저녁 손흥민이 전화했습니다. 에단 LAFC에서 연락 왔죠? 그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죠. 손흥민 이건 너무 큰 희생이야. 그가 웃었어요. 희생이 아니에요. 선택이죠. 전 에단 없이는 어디도 안 가요. 하지만 내 커리어가 제가 말하려 하자 그가 끊었습니다. 에단, 제 커리어는 당신과 함께 만들어진 거예요. 10년 동안 당신이 옆에 있었기에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는 거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네. 그가 말했어요. 고맙다는 말 필요 없어요. 그냥 짐 싸세요. 로스앤젤레스 날씨 좋답니다. 통화가 끊겼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63세의 새 출발이라니. 이틀 뒤 계약서 초안이 이메일로 왔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파일을 다운받았어요. PDF 28페이지. 손가락을 떨며 스크롤을 내렸죠. 15페이지 중간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수 손흥민의 이적 조건 에단 밀러 63세 전속 통역사 고용 및 계약 기간 동일 보장.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저는 화면을 확대해서 다시 읽었죠. 계약 기간 동일 보장. 손흥민이 LAFC와 3년 계약을 맺으면 저도 3년이 보장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화면을 봤어요. 세상에 그녀가 중얼거렸죠. 저는 계약서를 끝까지 읽었습니다. 연봉 조건도 나와 있었어요. 연 15만 달러. 토트넘에서 받던 금액과 비슷했죠. 그리고 직함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석 통역 디렉터. 디렉터라고 써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가 웃었어요. 통역사가 아니라 디렉터네요. 승진이에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죠.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라 팀의 공식 직책을 받는 거였습니다. 존중이었어요. 다음 날 LAFC 디렉터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밀러 씨, 계약서 검토하셨나요? 저는 대답했어요. 네, 봤습니다. 디렉터가 말했죠. 손 선수가 고집한 조항입니다. 우리도 처음엔 놀랐어요. 하지만 그의 진심을 보고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제 서명하면 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디렉터는 웃었어요. 일주일 뒤 LA로 오시면 됩니다. 손 선수와 함께 공식 발표할 겁니다. 기자회견도 준비 중이에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죠. 알겠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저는 거실 창문 앞에 섰어요. 햇빛이 들어왔죠. 7일 정리 통보를 받았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시작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그것도 전속 조건으로요. 저녁 손흥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계약서 받았어. 전속 조항 고맙다. 평생 잊지 않을게. 곧 답장이 왔어요. 에단, 당신은 제 통역사가 아니에요. 제 가족이에요. 가족은 함께 가는 거죠. 저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웠어요. 밤 아내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LA로 가는 거예요? 아내가 물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야 할 것 같아. 손흥민이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는데. 아내는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도 그만큼 그 친구에게 해줬어요. 10년 동안. 63세의 새 출발이라니. 저는 중얼거렸죠. 아내가 웃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당신은 여전히 최고의 통역사예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처음으로 가슴이 편해졌죠. 그날 밤 계약서를 다시 열어봤습니다. 15페이지 단 한 줄.
에단 밀러 전속 통역사 고용. 그 한 줄이 세상을 바꿨어요. 토트넘은 저를 7일 만에 정리하려 했지만 손흥민은 단 한 줄로 저를 지켰습니다. 저는 화면을 껐어요. 눈을 감았죠. 전속 조항이 가슴속에 새겨졌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니었어요. 신뢰의 증표였죠. 일주일 뒤 로스앤젤레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월 햇살이 눈부셨어요. 저는 캐리어를 끌며 입국장을 나왔죠. LAFC 로고가 붙은 검은색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밀러 씨 환영합니다. 저는 차에 올랐죠. 20년 만에 새로운 도시였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야자수가 지나갔어요. 런던의 흐린 하늘과는 달랐죠.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구단에서 숙소 준비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계약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스위트룸이었어요. 창문으로 LA 시내가 보였죠. 저는 가방을 풀며 거울을 봤습니다. 63세 얼굴에 긴장이 묻어났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공식화됩니다. 새 출발이죠. 저녁 8시 손흥민이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자 그가 서 있었죠. 에단 도착했어요?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왔어. 여긴 날씨가 정말 좋구나. 손흥민이 웃었어요. 토트넘보다 훨씬 따뜻하죠? 내일 준비됐어요? 저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떨려. 이렇게 큰 무대는 처음이야. 손흥민이 옆에 앉았어요. 에단, 당신은 20년 동안 5,000번 해왔어요. 내일도 똑같아요. 그냥 진심을 말하면 돼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우리 함께 왔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함께요.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내일 사인할 최종 계약서예요. 미리 보고 싶으면 봐도 돼요.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무게가 느껴졌어요. 손흥민이 떠난 뒤 봉투를 열었습니다. 계약서가 나왔어요. 32페이지로 늘어나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법률 용어가 빼곡했어요. 14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표시된 문장이 있었죠. 조항 17 손흥민 선수 전속 통역 디렉터 에단 밀러 고용 의무. 계약 기간 3년 연봉 15만 달러, 의료보험 및 주거 지원 포함. 본 조항은 손흥민 선수 계약의 필수 조건이며 구단은 어떠한 사유로도 일방 해지 불가. 마지막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어떠한 사유로도 일방 해지 불가. 토트넘에서는 7일 통보로 끝났지만 여기서는 3년이 철저히 보장됐어요. 저는 문장을 다시 읽었죠. 일방 해지 불가. 손흥민이 얼마나 강하게 밀어붙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부록이 나왔어요. 에단 밀러 직무 범위. 항목이 적혀 있었죠. 경기 통역, 기자회견 동행, 팀 내 한국어 교육 지원, 그리고 마지막 줄. 선수 멘탈 케어 및 신뢰관계 유지. 직무가 아니라 관계를 명시한 겁니다. 저는 계약서를 덮었습니다. 눈물이 났어요. 이건 단순한 고용 계약이 아니었죠. 신뢰를 문서로 만든 거였습니다. 손흥민은 저를 지키기 위해 한 줄 한 줄 싸웠을 거예요. 구단과 변호사와 모두와요. 밤 11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내일을 상상했어요. 기자회견장, 카메라, 그리고 전 세계 언론. 토트넘 해고 사건 이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는 겁니다. 떨렸죠. 하지만 계약서 17조항이 제게 힘을 줬어요. 일방 해지 불가. 저는 더 이상 버려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구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LAFC 단장, 디렉터, 법무팀이 앉아 있었어요. 손흥민도 자리에 있었죠. 테이블 중앙에 계약서 두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손흥민 것, 하나는 제 거였어요. 단장이 일어섰습니다. 밀러 씨 환영합니다. 오늘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손을 맞잡았죠. 감사합니다.
단장이 말했습니다. 손 선수 덕분에 우리는 세계 최고 통역 디렉터를 모시게 됐습니다. 세계 최고.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토트넘에서는 효율성 개선 대상이었는데 여기서는 세계 최고였죠.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디렉터가 계약서를 펼쳤어요. 17조항 확인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읽었습니다. 이 조항은 손 선수의 요청입니다. 디렉터가 말했어요. 처음엔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설명을 듣고 이건 계약이 아니라 철학이라는 걸 깨달았죠. 신뢰의 철학 말입니다. 저는 손흥민을 봤어요. 그가 미소 지었죠.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쓰기 시작했죠. E-T-H-A-N. 한 글자씩 또박또박 썼습니다. M-I-L-L-E-R. 마침표를 찍었어요. 63년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서명이었죠. 손흥민도 서명했습니다. 그의 펜 끝에서 잉크가 흘렀어요. 두 계약서가 나란히 놓였죠. 단장이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공식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손흥민과 악수했습니다. 고마워. 제가 말했죠. 그가 대답했어요. 우리가 함께 한 거예요. 회의실을 나서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벽에 LAFC 역사가 걸려 있었어요. 이제 저도 그 역사의 일부가 됐죠. 손흥민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에단,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에요. 준비됐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됐어. 63세든 23세든 진짜 전문가라면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단장이 아까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주먹을 쥐었죠. 오늘 오후 세상에 증명할 겁니다. 신뢰는 나이를 넘는다는 걸요. 오후 2시 기자회견장 문이 열렸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 50명 이상이 앉아 있었죠. 한국 언론, 미국 언론, 영국 언론까지. 저는 손흥민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마이크 2개가 놓여 있었어요. LAFC 로고가 뒤에 걸렸죠. 단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를 씁니다. 손흥민 선수와 에단 밀러 통역 디렉터를 공식 소개합니다. 박수가 쏟아졌어요. 저는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놨죠. 떨림을 숨기려 했습니다. 손흥민이 마이크 앞에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 옆에 특별한 분이 계십니다. 그가 저를 봤어요. 카메라가 일제히 저를 향했죠. 이분은 에단 밀러입니다. 손흥민이 말했어요. 63세, 20년 경력, 5,000회 통역. 숫자로는 이렇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의미예요.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더니 다시 말했죠. 이분은 저의 두 번째 아버지입니다. 회견장이 조용해졌습니다. 기자들이 펜을 멈췄어요. 저는 눈을 감았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이 계속 말했어요. 10년 전 제가 토트넘에 왔을 때 23살이었어요. 영어 한마디 못했죠.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매일이 외로웠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때 에단이 제 옆에 왔어요. 괜찮아, 천천히 하자라고 말해줬죠.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10년 전 그 순간이 떠올랐어요. 훈련장 구석에서 혼자 앉아있던 청년. 제가 다가가 어깨를 두드렸던 기억이었죠. 에단은 단어를 옮기지 않았어요. 제 마음을 옮겼습니다. 손흥민이 말했어요. 제가 긴장하면 기다려줬고 제가 농담하면 함께 웃었어요. 기자회견에서 실수해도 절대 탓하지 않았죠. 오히려 다음엔 더 잘할 거야 라고 격려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습니다. 손흥민은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다시 이어갔죠. 토트넘이 에단을 해고했을 때 저는 분노했어요. 20년을 7일로 정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가 단장을 받습니다. 하지만 LAFC는 달랐어요. 이곳은 나이가 아니라 가치를 받죠. 저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에단 없이는 오지 않겠다고요.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 선수, 왜 그렇게까지 하셨나요? 손흥민이 대답했어요. 가족이니까요. 에다는 제 통역사가 아니에요. 저를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죠. 10년 동안 매 순간 함께 했어요. 그분 없이 저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밀러 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마이크를 당겼어요. 목이 메었죠. 감사합니다. 겨우 말이 나왔습니다. 63세의 새 출발은 꿈도 못 꿨어요. 하지만 손흥민이 제게 기회를 줬습니다. 토트넘에서 해고당했을 때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제가 말했죠. 20년이 7일로 정리되는 걸 보며 제 가치를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달랐어요. 그는 나이를 보지 않았어요. 신뢰를 받죠. 손흥민이 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따뜻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죠. 이분은 제게 가족이라고 했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동안 함께 웃고 울고 싸웠어요. 그게 가족 아니겠어요? 한국 기자가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손흥민 선수, 에단 씨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손흥민이 저를 봤어요. 눈가가 붉어졌죠. 그가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에단 고마워요. 앞으로도 함께 가요. 저는 한국말을 몰랐지만 느낌으로 알았어요. 손흥민이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나도 고맙다. 영어로 말했습니다. 손흥민이 웃었어요. 그리고 통역했죠. 에단이 고맙대요.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어서며 박수를 쳤어요. 50명의 손뼉 소리가 회견장을 채웠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손흥민이 제 팔을 잡았죠. 괜찮아요, 에단. 복도로 나왔습니다. 손흥민이 말했어요. 오늘 전 세계가 봤어요. 에단이 누구인지.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여기 없었어. 그가 대답했죠. 저도 에단 없었으면 여기 없었어요. 저녁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어요. 오늘 기자회견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흥민이 날 두 번째 아버지라고 불렀어. 아내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울먹였죠.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저는 침대에 앉았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기사를 검색했어요. 벌써 뉴스가 쏟아졌죠. BBC 손흥민 통역사를 두 번째 아버지라 부르다. ESPN 63세 에단 밀러 MLS에서 새 출발. 한국 포털 손흥민의 의리 세계를 감동시키다. 댓글을 읽었습니다. 역시 손흥민이다.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네. 이게 진짜 신뢰다. 에단을 응원합니다. 수천 개의 응원이 쏟아졌어요.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가슴이 벅찼죠. 밤 손흥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아버지라는 말 평생 못 잊을 거야. 고맙다. 곧 답장이 왔어요. 에단, 그건 제 진심이에요.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63세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하루였죠. 창밖으로 LA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이 반짝였어요. 새로운 도시, 새로운 시작. 그리고 옆에는 가족 같은 동료가 있었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부터 진짜 시작이에요. 하지만 두렵지 않았죠. 신뢰가 함께였으니까요. 일주일 뒤 MLS 데뷔전 날이 왔습니다. BMO 스타디움. 22,000 관중이 들어찼어요. 저는 벤치 옆 통역석에 앉았죠. 클립보드와 헤드셋을 챙겼습니다. 10년 만에 새로운 경기장이었어요. 하지만 익숙한 긴장감이 가슴을 채웠죠. 오후 3시 입장 음악이 흘렀습니다. 선수들이 터널에서 나왔어요. 손흥민이 맨 앞에 섰죠. LAFC 7번 유니폼이 햇빛에 빛났습니다. 관중석에서 환호가 터졌어요. 선. 그의 이름이 경기장을 채웠죠. 저는 벤치에서 일어나 박수쳤습니다. 손흥민이 저를 봤어요. 엄지를 들어 올렸죠. 저도 같은 제스처로 답했습니다. 잘해. 입술로만 말했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죠. 킥오프 휘슬이 울렸습니다.
공이 굴러갔어요. 전반 15분 손흥민이 공을 잡았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드리블을 시작했어요. 수비수 한 명을 제쳤죠. 관중이 일어섰습니다. 두 번째 수비수가 달려들었어요. 손흥민이 방향을 틀었죠. 오른발 슈팅. 공이 골대 상단으로 날아갔습니다. 골망이 흔들렸어요. 골이었죠. 경기장이 폭발했습니다. 22,000명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저는 벤치에서 뛰어올랐죠. 주먹을 쥐고 흔들었습니다. 예스. 소리가 절로 나왔어요. 손흥민이 코너로 달려가 세리머니했죠. 양팔을 벌리고 관중을 향했습니다. 동료들이 달려와 껴안았어요. 코치진이 박수쳤죠.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10년 전 토트넘 첫 골 이후 다시 느끼는 감동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더 특별했죠. 새 출발의 첫 골이었으니까요. 전반이 끝났습니다. 손흥민이 벤치로 왔어요. 에단 봤어요? 그가 물었죠.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수건을 건넸어요. 멋진 골이었어. 첫 경기부터 완벽했어. 그가 웃었습니다. 덕분이에요. 에단이 옆에 있으니까 긴장 안 돼요. 후반 30분 기자들이 통역석으로 왔습니다. 밀러 씨, 경기 후 인터뷰 준비 부탁드립니다. ESPN 기자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클립보드를 확인했습니다. 질문 예상 리스트가 적혀 있었어요. 데뷔골 소감, LAFC 적응, 앞으로 목표. 익숙한 질문들이었죠. 경기가 끝났습니다. 3대1 승리였어요. 손흥민이 관중을 향해 손을 흔들었죠.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통역 장비를 챙기며 인터뷰 존으로 향했어요. 카메라 5대가 대기하고 있었죠.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손흥민이 왔습니다. 제 옆에 섰어요. 데뷔골 축하합니다. 소감 한 말씀? ESPN 기자가 물었죠. 손흥민이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정말 기뻐요. 새로운 팀에서 좋은 출발을 했네요. 저는 즉시 통역했어요. I'm really happy. It's a great start with my new team. 이적 후 첫 골인데 특별히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다른 기자가 물었습니다. 손흥민이 저를 봤어요. 그리고 말했죠. 이 골은 에단에게 바칩니다. 그분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어요. 저는 목이 메었지만 차분히 통역했습니다. This goal is poison. Without him, IWOULDNT be he. 카메라가 저를 비췄어요. 기자가 물었죠. 밀러 씨 소감이 어떠세요? 영광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손흥민과 10년을 함께했죠. 토트넘에서 그리고 이제 LAFC에서. 오늘 골은 우리 둘의 새 출발을 상징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증명한 거죠. 한국 기자가 한국말로 물었습니다. 저는 손흥민에게 시선을 줬어요. 그가 통역했죠. 에단 씨에게 앞으로 함께할 시간이 기대되냐고 물어보네요. 손흥민이 다시 한국말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귀 기울여 들었어요. 표정만으로도 의미를 알 수 있었죠. 손흥민이 영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에단과 저는 가족이에요. 앞으로 3년 아니 그 이상을 함께할 겁니다. 그분은 제 목소리이자 마음이니까요. 저는 통역을 멈췄어요. 이미 완벽한 영어였죠. 그가 혼자 해낸 겁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손흥민이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에단 5000번째 통역이었어요. 그가 말했죠. 저는 멈췄습니다. 뭐라고? 손흥민이 웃었어요. 계산해 봤어요. 토트넘에서 4997번, 오늘까지 딱 5000번이에요. 기념일이죠. 가슴이 벅찼습니다. 5000번. 20년을 숫자로 세면 그랬죠. 하지만 매 순간이 달랐어요. 기쁨, 슬픔, 긴장, 감동. 5000개의 이야기였죠. 저는 손흥민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내가 있어서 5000번이 가능했어. 라커룸으로 돌아왔습니다. 동료들이 축하해줬어요. 에단 환영합니다. 오늘 통역 완벽했어요. 저는 악수를 나눴죠. 63세 신참이었지만 이들은 저를 동료로 대했습니다.
나이가 아니라 실력을 본 거예요. 저녁 팀 만찬이 있었습니다. 레스토랑에 20명이 모였어요. 손흥민이 제 옆에 앉았죠. 에단, 오늘 어땠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와인 잔을 들었어요. 완벽했어. 이보다 좋을 순 없어. 손흥민이 잔을 부딪혔죠.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이 있어요. 식사 중간 단장이 일어섰습니다. 오늘 손흥민과 에단 밀러의 데뷔를 축하합니다. 그가 말했어요. 이 둘은 신뢰로 연결됐죠. 나이, 국적, 언어를 넘어선 신뢰 말입니다. LAFC는 그 신뢰를 존중합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죠. 밤 호텔로 돌아와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늘 5,000번째 통역이었어. 제가 말했죠. 아내가 웃었어요. 대단해요. 그리고 앞으로 5,000번 더 할 거예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LA 불빛이 반짝였어요. 그래, 할 수 있을 것 같아.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7일 정리 통보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오늘 22,000환호로 끝났어요. 아니, 끝이 아니었죠.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손흥민의 골, 관중의 함성, 그리고 5,000번째 통역. 모든 게 가슴에 새겨졌어요. 귓가에 손흥민의 목소리가 맴돌았습니다. 에단, 당신은 제 두 번째 아버지예요. 저는 미소 지었죠. 63세는 숫자였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신뢰였어요. 그리고 그 신뢰가 오늘 한국의 의리로 세계를 울렸죠. 내일도 경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시 통역석에 앉을 거예요. 손흥민 옆에서 그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겁니다. 50 첫 번째, 5,002번째. 숫자는 계속 늘어갈 거예요. 하지만 변하지 않을 건 하나였죠. 우리는 가족이라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